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려 오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무 지식, 전문성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겨우 15% 뿐이고 85%는 다른 요인으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이 85%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85%를 결정한다는 이 요인은 바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 즉 인간관계입니다. 대중 강연 및 교육을 하는 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수강생들이 건강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연이나 지침서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수많은 심리학 논문, 서적, 위대한 지도자들의 전기를 읽고 분석하면서 인간관계를 위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사의 이름은 데일 카네기. 이 교재는 6천만 부 판매의 대기록, 한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인간관계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에게 읽히며 수많은 위대한 이들을 탄생시킨 인간관계론. 오늘은 이 책에 담겨있는 압도적 성공을 위한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논리의 동물이 아니다. 감정의 동물이다. 1931년 뉴욕에서는 전대미문의 흉악범 검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차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경찰이 검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살해하고 도주한 쌍권총 크로울리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무려 150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무고한 경찰을 죽이고 체포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크로울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는 사형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 크로울리가 정신 이상자라 반성을 못하는 걸까요? 뉴욕의 범죄자 수용소인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있었던 루이스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범죄자들도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고 합리적이며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 해도 당사자는 이성이 아닌 감성의 눈으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타인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훈계하면 이성,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됩니다. 이에 데일 카네기는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와 좋은 관계를 쌓거나 상대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면서 상대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웃어라. 밝게 웃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되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더 웃게 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표정이나 찡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미소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호감을 느끼고 쉽게 마음을 엽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웃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일들보다는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를 인용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따라서 우리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전에 AOMG의 전 수장 박재범이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출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긴 녹화로 다들 피곤해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쳐있던 박재범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며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깜짝 놀란 다른 프로듀서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해야 힘이 난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동이 컨디션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정이 들어서 웃는 것도 맞지만 웃음으로써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웃어보세요. 셋째,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서 언급한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일했던 루이스 로즈가 부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뉴욕의 주지사였던 알 스미스는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를 관리할 만한 강력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루이스 로즈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알 스미스는 로즈에게 교도소장 자리를 제안하지만 로즈는 싱싱교도소의 악명을 익히 들은 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 스미스는 로즈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겁먹는다고 책망할 생각은 없네. 위험한 곳이니까. 그런 곳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만 갈 수 있지. 로즈의 도전 정신을 자극한 겁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로즈는 싱싱교도소로 부임했고 그곳의 생활을 바탕으로 쓴 책 싱싱교도소의 2만 년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 때 노력을 통해 능력과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겼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루는 직업, 특히 동료나 부하 직원과 적극 소통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칙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이 세 가지 비밀 외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상대를 설득하며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전 지침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의 책이라기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사례 중심이라 쉬워서 독서 초보자에게도 쉽게 권할 만한 책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다 행복한 관계와 성공을 위해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돈? 직장 상사? 가족? 아니다.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주인공은 걱정이다. 돈이 없다, 직장 상사가 꼰대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사실들은 외부 상황이다. 외부 상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같아도 누군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반면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고통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대한 걱정이 문제다.
그러니 걱정을 다스리면 우리가 겪는 문제 대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다면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이 강력히 추천하고 전 세계 3천만 독자가 선택한 걱정 극복법이 담긴 책이 있다. 인간관계론과 함께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으로 불리는 자기관리론이다. 자기관리론에 담긴 걱정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만나보자. 첫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걱정이 무엇일까? 바로 돈 걱정이다. 학자금 대출,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큰돈 들어갈 일이 참 많다. 그런데 내 귀여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걱정한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평생 한 번이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노후의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누가 돈 한 푼이라도 줄까? 걱정한다고 해결책이 나타날까? 당연히 아니다. 당장 결혼, 육아, 은퇴를 못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당연히 답이 없다. 답이 안 보이니 더 걱정한다. 악순환이 돌고 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둬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는 없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내버려 두자.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는 있다. 투자 공부 또한 할 수 있다. 절약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하면서 연애를 못해 걱정이라고 말한다.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거 참 걱정이다.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참 앞길이 깜깜하다. 나도 같이 걱정하자. 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소개팅을 해봐라. 살을 좀 빼라. 스타일을 바꿔봐라. 동호회에 가입해라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다. 타인에게 조언할 때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데 자기 자신에겐 그렇지 못한다. 다른 이들에게 하듯 나에게도 똑같이 하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 교훈을 완벽히 담고 있는 말이 있어 소개한다. 유니온 신학교의 응용 기독교학 교수였던 라인홀드 니버 박사가 쓴 기도문이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둘째, 바쁘게 살아라.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전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처칠이 느꼈을 부담감,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다.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칠은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의 참상으로 신경증을 겪는 병사들에게 계속 바쁘게 움직여라는 처방을 내렸다. 환자들은 숨 돌릴 새 없이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정원 가꾸기 등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전쟁의 참상을 떠올릴 새도 없었다. 이를 작업치료라고 한다. 지금도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 이상의 걱정거리는 무조건 떠오른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그 걱정 중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걱정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정신건강만 해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무언가에 몰두하면 이내 걱정거리는 잊어버린다.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중량을 들어올리기 위해선 자세, 근육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kg 몇 끼를 들어올리려고 낑낑대는 중에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운동이 스트레스에 좋은 이유가 이것이다. 운동뿐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하면 걱정은 사라진다. 그리고 걱정 없이 무언가에 몰두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존 쿠퍼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바쁘게 움직여라. 셋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하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으라니 연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맞다. 걱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웃고 행동해야 한다. 기분이 영 아니어도, 아니 영 아닐수록 웃어야 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하고도 자발적인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어야 웃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걱정거리 하나씩은 무조건 떠오른다. 걱정이 없어야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아예 웃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먼저 웃어야 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웃는다. 몸이 지치고 고단하면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고 가라앉는다.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즐겁고 행복한 행동을 하면 마음도 행복해진다.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몸을 바꾸면 된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일평생 걱정과 함께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할 이 걱정이 평생 우리를 좀먹게 내버려 둘 것인가? 걱정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걱정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자. 걱정이 커질 때면 걱정을 느낄 새가 없이 움직이자.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행복한 행동을 하자. 이 단순한 세 가지 비결이 지금 당장 당신을 걱정에서 해방시킬 무기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언제나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면접, 발표, 강의 등 불가피하게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탄생하죠. 목소리는 염소소리 마냥 떨리고 내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잊어버리고 지루해하고 한숨 쉬는 청중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바마가 극찬하고 워런 버핏이 직접 찾아가 배운 말 잘하는 법을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입니다.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에 이은 카네기 불후의 명작 중 하나입니다. 성공 대화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비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 있는 척하라.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억지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닥으로 눈 내리 깔고 모기 같은 소리로 말하고 소심한 제스처만 사용하는 발표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귀에 들어오던가요? 뭐라는 거야 생각이 듭니다. 귀에 안 들어오니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죠. 이런 반응은 발표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일단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시작하면 청중은 다른 일 하다가도 일단 귀 기울이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 반응을 결정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청중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규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연설할 때 청중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면 청중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수줍어하면 청중도 수줍어한다. 우리가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청중도 약간의 관심만 둔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감정, 자발성, 힘, 높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청중도 우리의 생각에 전염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청중을 가지고 놉니다. 때로는 웃게 하고 때로는 울게 하며 침묵하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기도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군가의 강연,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경험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던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좀 있나봐 하는 생각에 호응하고, 이 호응은 다시 자신감을 향상하는 긍정적 선순환이 작동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신감 있어 보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세요. 사람은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짝다리를 짚고 강단 뒤로 숨게 됩니다. 청중 앞에 똑바로 서세요. 그리고 청중에게 다가가세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휴대폰 보며 딴짓도 못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지면 내 말이 통하는구나 하고 자신감도 생겨 더 멋진 스피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객과 시선을 마주치세요.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면 어떨까요? 귀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 눈만 마주치면 피하고 말도 똑바로 못하면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대 다수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자가 청중을 두려워하고 있다 생각되면 말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말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청중을 똑바로 보세요. 눈을 바라보기 부담스럽다면 3열 중간에 있는 의자, 오른쪽에 놓여있는 키 큰 화분 등 청중 눈높이에 맞는 몇몇 지점을 정해 번갈아 쳐다보기만 해도 눈을 마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목소리를 쓰세요. 이게 마냥 크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의미를 전할 수도 있고 수많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하되 때에 따라 음량, 속도, 억양 등을 조절하기만 해도 훨씬 말을 잘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목소리 사용법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비결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서 시선을 마주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태도가 기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말을 해라. 제대로 연설을 준비하려면 마음과 삶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진정으로 당신 것이라 할 수 있는 신념과 열정을 끄집어내야 한다. 당신의 것, 당신 자신의 것이 필요하다. 파고 또 파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당신만의 광맥, 당신이 꿈에서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잠재력이 거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길 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뛰어와 뒤통수를 세게 후려 갈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야 이 왜 때리고 하고 욕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점잖으신 분들이라도 일단 유창하게 화를 쏟아낼 겁니다. 자, 방금 같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다거나 말을 잘 못한다고 아무 말 안 할 사람 있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분노가 있으니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유창하게 화낼 수 있을 겁니다. 화가 날 때 청산유수로 화를 표현하듯 자신있게 말 잘하는 비결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는 말들 뒤엔 항상 진심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 월드컵 16강 기적을 만든 후 손흥민 선수 인터뷰, 독립선언문 낭독처럼 말이죠. 말이 좀 어눌하고 스킬이 부족해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통합니다. 열정, 느낌, 혼, 진정성 등을 당신 연설의 특징으로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 청중은 당신의 사소한 잘못쯤은 용서할 것이다. 아니, 의식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이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내 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맞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은 안 하고 사내 PT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하면 망하죠. 요점은 주어진 주제 안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면접을 보고 있다면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되 기계적으로 답하는 걸 넘어 이 답변이 정말 솔직한 내 의견이고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답변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사내 발표를 한다면 단순 자료 제시를
넘어 내가 이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선 평소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해야 할 연설이 생기면 음식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헛간에 앉아 우유를 짜면서도 계속 그 주제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을 걸어도 듣지를 않아 아들이 삐질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떠오르는 아이디어, 써먹을 만한 구절, 문장들이 생기면 손에 잡히는 대로 편지 봉투, 종이 조각 등에 닥치는 대로 메모했습니다. 그 메모를 모자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 연설문 작성할 때 꺼내보곤 했죠. 이렇게 긴 시간 숙고하고 메모하면 이 깨달음, 지식을 전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 중에 고르고 고른 내용을 메시지에 담으면 얼른 이야기해줘야지 하는 설렘에 긴장할 새도 없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전하고 싶어 안다라는 태도가 보이면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있나? 하며 귀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으면 기교가 부족해도 마음에 와닿는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 상대에게 내 뜻을 잘 전한다는 뜻입니다.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울리는 건 스킬이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셋째, 연습하라.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말해보기다. 사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은 단 한마디로 환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연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연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말 연습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PT나 레슨 받는 것처럼 다른 스킬들은 수업도 듣고 연습도 하면서 80년 이상 사용하는 말 기술은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대부분 기회는 말이 결정합니다. 좋은 비즈니스 기회, 취직 및 승진 기회,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말이 결정하죠. 그러니 반드시 말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지가 막막하죠. 단박에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연습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본을 버리세요. 살면서 경험한 참 답답하고 재미없었던 발표나 강의 생각해보세요. 발표자가 컴퓨터 책상 뒤에 서서 대본만 내려다보거나 PPT에 글자 잔뜩 적어놓고 쭉 읽지 않았나요? 많은 이들이 내용 잊어버릴까봐, 중요한 부분 놓칠까봐 대본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청중을 봐야 할 눈이 대본을 향합니다. 몸도 자연히 발표 자료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대본이라는 벽을 치고 청중과 대화하는 셈이죠. 최소한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대본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만큼 내용을 완벽히 숙지했다는 뜻이죠. 머릿속에 발표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 것만큼 자신감을 주는 게 또 없습니다. 또한 대본 없이 진행되는 발표나 연설을 보면 청중은 저 사람이 전문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본을 놓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변화를 활용하세요. 지루한 연설이나 발표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 같은 음색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사소한 변화를 주기만 해도 훨씬 말이 다채로워집니다. 큰 소리로 빠르게 내 주장을 펼치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면 주의를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와 성공의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억양, 강세, 속도 등의 변화를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숙달되면 일상 대화에서도 내 뜻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시선과 제스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학자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입니다. 음조, 억양, 크기 등 목소리가 38%, 그리고 제스처, 시선 등 비언어적 요소가 55%를 차지합니다. 말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비언어적 요소를 훈련하는 겁니다.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세요. 소수와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눈이 어색하면 인중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세요. 큰 공간에서 말해야 하면 실제 그 공간에서 리허설하면서 특정 지점을 번갈아 쳐다보는 연습을 하세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리허설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 곳을 진득하게 쳐다보지 못하는지, 얼마나 시선이 불안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허설 영상 보면 제스처를 해도 너무 동작이 작아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가수를 상대로 말할 때는 동작이 커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제스처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의미 없는 자잘한 동작들은 산만함만 더할 뿐입니다. 모든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능력도 연습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대본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목소리 변화, 시선,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누가 봐도 쟤 연습했네 라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만이 말 잘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능력만큼 큰 기회와 보상을 가져오는 능력은 없습니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섭더라도 자신감 있는 척 하세요. 행동이 감정을 만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하세요. 진심을 담은 내 말을 할 때 호소력이 생깁니다. 연습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부단히 훈련하면 누구나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것만큼 짜릿한 경험이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안 다녀본 데 없이 거의 다 돌아다녔다. 다양한 경험도 했다. 하지만 청중 앞에 서서 그들을 내 뜻대로 이끄는 것보다 더 완전하며 지속적인 만족을 준 일은 없었다.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말하기 실력을 키워 성공으로 나아가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워런 버핏이 직접 찾아가 배운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 강의를 듣고 이것만 배운다면 일생 소득에서 50%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급 기술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성공을 가져오는 건 말입니다. 영업, 강의, 인간관계, 업무 지시, 사업 설명 모두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 몇 마디에 취업 승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수도 깨질 수도 있죠. 유튜브 시대에는 말만 잘해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말이 갖는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배운 바로 그 강의 교재인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입니다. 말 잘하는 3가지 비법 영상에 이은 후속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구체적 스킬을 다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대원칙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담하는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실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첫째,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철저히 자기 관심 분야만 언급하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청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청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관심에 호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해야 한다. 그들의 욕망과 바람에 대해 생각해보라. 때로는 이것이 발표라는 전투 준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말을 잘한다는 게 뭔가요? 수준 높은 어휘 쓰고 유창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춘기 때 부모님, 선생님 잔소리 생각해보세요.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잘못 하나하나 청산유수로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 선생님 잔소리가 정말 합당해,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신 분? 빨리 좀 끝나라 생각했을걸요. 이런 말은 잘한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가 내 말에 100% 집중하고 공감해서 절로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 공감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계발, 독서에 관심 많으셔서 북토크를 보고 계십니다. 즉 책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국뽕 영상을 계속 올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뭐지? 하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올리면 구독 취소하고 떠나실 겁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거든요.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팀장 진짜 문제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남자친구는 그 팀장 진짜 미친놈이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전부 경영학과를 나왔는지 근데 너도 문제가 있어 라고 꼭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김창옥 교수님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 싸움 나죠. 위로를 듣고 싶은 사람한텐 컨설팅을 아무리 잘해봤자 안 듣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전해야 내 말에 집중할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에겐 돈 이야기를, 운동 좋아하는 사람에겐 운동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듣기 싫은 말 해야 할 때 있잖아. 맞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 이야기해야만 할 때 있죠. 이럴 때는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상대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관심사, 칭찬에서 시작해 본론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말 잘하는 법 관심 있으셨어요?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크게 관심 끌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썸네일과 인트로에서 이걸 배우면 소득이 50% 늘어납니다 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돈이라는 주제를 던지니 여러분이 평소 관심 없던 주제임에도 지금까지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적어도 90년대생들은 귀를 쫑긋할 겁니다. 똑같은 사업 계획을 발표해도 안정지향적인 상사에겐 이 사업의 확실성을, 모험적인 상사에겐 잠재적 수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도 청중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청중의 욕망, 특징, 바람에 맞는 주제와 방식으로 말하면 모두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중을 연구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세요. 말을 통해 성공을 얻는 제1법칙입니다. 둘째, 시작과 끝이 전부다.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마무리하라. 중간은 아무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도 된다. 연극계에서는 등장과 퇴장만으로 그 배우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관상에서 이정재님 등장 장면, 베테랑에서 마동석님이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하는 등장 장면은 수많은 명장면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등장이 강렬하면 한순간에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리고 무슨 말을 할까 귀 기울이게 됩니다. 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작으로 기억되는 영화들은 모두 엔딩이 끝내줍니다. 타이타닉에서 로즈와 잭이 키스를 나누며 셀린디온 노래가 울려 퍼지던 장면,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 등 좋은 엔딩은 영화가 끝나고도 끝나지 않는 여운과 감동을 남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면 지루한 잔소리가 되죠. 또한 엔딩이 아쉬우면 말을 하다 만 것 같고 찝찝합니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끝내주는 시작과 끝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법입니다. 발표, 강의 경험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과하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될지 많이 미흡해도 예쁘게 봐주시면.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준비가 덜 되었다면 굳이 대놓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몇몇 청중들은 이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에 주목하게 만드는가? 그런 이야기는 청중을 위해 준비할 시간도 아까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굳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말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마디를 뱉을 때는 모두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부족해서 라고 사과하는 건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과한 겸손은 독입니다. 설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과할 게 아니라 부족함을 덮을 만큼 매력적인 첫마디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자극하면 됩니다. 재미있겠는데? 혹은 진짜야? 하는 생각이 들면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이 독서 강의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강사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책 읽지 마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2만 권의 책을 필사하고 암기했죠.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혹은 2001년 9월 11일 세상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비명소리가 뉴욕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라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갑자기 상식과 반대되는 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니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엄청 집중할 겁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할 수도 있죠. 이런 강렬한 시작은 청중들에게 이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 질문에 답을 내려가면 답을 찾을 때까지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호기심과 집중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란 바로 이런 겁니다. 흥미롭게 이야기를 잘 시작했다면 이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엔딩이란 끝났을 때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거였어 라고 명확히 정리가 되거나 아, 참 좋았다 라는 좋은 감정이 느껴지는 엔딩입니다. 가장 기본적 엔딩법은 요약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분명 좋은 내용이었는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주제가 뭐였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아주 짧게라도 마지막에 요점을 요약해줘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칭찬, 행동 호소, 유머 사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림 일기에 대한 강의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분이 엔딩 때 잔잔한 음악 트시더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죠? 일과 후에도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흘러갈 시간일 뿐이지만 그림으로 기록한 하루는 스토리가 되고 커리어가 됩니다. 하고 끝내시는데 뭔가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면서도 나도 그림 일기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렇듯 행동을 촉구하고 감동을 유발하는 클라이맥스를 만들면 잊지 못할 엔딩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과 끝입니다. 청중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내용, 상대 이익에 호소하거나 흥미있는 이야기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요약, 긍정 정서 유발로 이어지는 잘 짜인 클라이맥스로 말을 끝내면 사람들은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명심하세요. 시작과 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셋째, 목적에 맞게 말해라.
강연은 목적지가 있는 항해다. 따라서 해도 위에 미리 경로를 그려보아야 한다. 아무 데서나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 데나 도착하기 마련이다. 강연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친교를 위한 대화에선 상대를 재미있게 기분 좋게 만들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강연에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편하게 노는 자리에서 훈계질을 하거나 배우러 왔는데 시답자는 농담 따먹기만 하는 것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란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철저히 준비된 말입니다. 이야기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둘째, 깊은 인상을 주어 설득한다. 셋째, 행동하게 한다. 넷째, 재미를 준다. 이 중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깊은 인상을 주어 설득한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라는 목적에 맞는 말이 될까요? 그 비밀은 암시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그것에 상충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막을 수만 있다면 처음에 제시한 생각이 사실이라고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다. 미국 타이어는 좋다라는 문장을 읽게 하고 그에 상충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한 미국 타이어는 좋다고 믿게 될 것이다.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반박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억 명이 겐지스 강과 소를 신성시합니다. 어릴 때부터 소는 신성한 거야 라는 암시를 받은 결과죠. 누군가 소는 신성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려면 어릴 때부터 생성된 무의식을 깨부숴야 합니다. 소가 신성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근거를 갖춰야 하고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하죠. 그냥 소는 신성하다고 믿는 게 훨씬 편한 일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평생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하다는 암시가 이성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믿게 할 만큼 암시의 힘이 강력하다면 충분히 상식적이고 좋은 내용 말할 때는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다면 암시를 하면 됩니다. 암시에는 자기 암시와 타인 암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암시란 자신이 말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에 힘과 확신이 있다는 댓글을 많이 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제가 전달하는 책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라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믿으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이 전파를 타고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죠. 확신을 가진 메시지를 타인에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게 타인 암시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채널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입니다. 이 메시지에 설득돼서 구독 누르신 분들이 83,000명이 넘죠. 이처럼 암시는 강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신뢰성, 책에 담긴 구체적 사례, 이야기들이 제 영상에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자, 정리하면 말을 잘하려면 목적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합격이라는 목적에 맞게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체적 사례,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을 통해 명확한 이해를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설득을 위해선 앞서 설명드린 암시, 인용, 예시를 활용하면 됩니다. 목적 없는 말은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은 화살처럼 상대의 뇌리에 박히고 이게 바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 대부분 기회는 말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워런 버핏의 말대로 말 잘하는 법을 배우면 소득을 50% 아니 50배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세요.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 상대의 성격, 관심사에 맞는 방식으로 말해야 말이 먹힙니다.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 흥미를 끌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내용을 요약하며 말을 끝내고 좋은 기분으로 이야기를 마칠 수 있는 클라이맥스를 준비하세요. 이야기는 항해입니다. 목적지를 명확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방법을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말 잘하는 대원칙과 전에 다룬 말 잘하는 3가지 비밀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 말하기 실력이 2배는 향상될 거라 자신합니다. 물론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말하기 실력을 키워 성공을 만들어갈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